일단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지난밤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져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전망하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완전하고 전면적인 정권 교체가 이뤄지고 더 똑똑하고 덜 급진적인 사람들이 주도한다면 어쩌면 혁명적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밤 세계의 길고 복잡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하나를 알게 될 것이고 47년간 이어져 온 착취와 부패, 죽음이 마침내 끝날 것이라면서 이란의 위대한 국민들에게 신의 축복이 있기를 이라는 아주 강경한 발언들이 가득 담긴 이 글이 적힌 글을 이제 SNS에 올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불발 시에는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을 모두 파괴하겠다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조금은 좀 잠식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약간은 합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약간은 기대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미군이 이란의 핵심 전략 거점을 겨냥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시장은 단순한 외교 갈등이 아니라 실제 군사적 충돌 리스크를 가격에 반영했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왔던 이슈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장은 조금은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품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어제 밤에 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정리를 해드렸던 거고 이번에 지금 보여드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또 SNS는 오늘 오전 속보로 나왔던 것이었죠. 그래서 파키스탄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제안을 이제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2주간 종전 혹은 휴전에 관해서 이제 또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급박하게 또 이 지정학적 위기가 또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또 큰 이슈가 지금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어떻게 될지 한번 얘기가 돼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나눠볼 이슈가 단순히 이제 중동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중동의 위기가 이제 또 에너지 섹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투자 논리로 바뀔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오늘 일단 우선 밤사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이란 하르그 섬 공격 이슈 또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통보한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미군이 이란 하르그 섬의 군사시설을 공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자, 이란 메흐르 통신도 하르그 섬에 여러 번 공습을 받았고 폭발음도 여러 차례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이 지난달에도 하르그 섬을 공격하기도 했고, 또 하르그 섬은 또 단순한 섬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하르그 섬이 페르시아만 깊숙이 자리에 있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떨어져 있는 이란 영토로 또 이란 원유 수출의 80에서 90%를 담당하는 원유 수출 터미널까지 하르그 섬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또 원유 수출 터미널이 이제 파괴하면 이란 경제를 사실상 마비시키고 이란 정권을 더 압박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하르그 섬 점령이 일종의 좀 레드라인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시장의 하르그 섬, 이 지역에 민감한 이유는요, 상징성 때문이 아니라 원유 수출의 동맥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군사 충돌이 확대된다는 것은 단지 중동 뉴스가 커진다는 뜻이 아니라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이 현실적인 숫자로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세 가지를 동시에 계산합니다. 첫째, 유가의 단기 급등 가능성. 둘째, 중동성 공급 불안이 길어질 경우 대체 공급원의 재평가. 셋째, 미국 중심 에너지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 강화입니다. 결국 전쟁은 악재라는 단순 공식으로 오늘 장을 설명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쟁은 분명 악재는 맞습니다. 다만 모든 자산에 똑같이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리스크지만 누군가에게는 가격 협상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또 속보로도 좀 하단 자막이 나왔었는데, 아까 트럼프 대통령도 2주간 이제 휴전에 사실상 동의했다. 근데 이제 이란에서도 사실상 함께 동의를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2주간 개방을 하겠다. 이제 또 오는 10일부터 이제 미국과 또 합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좀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호르무즈 해협이 워낙 에너지 수송량도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오늘 딱 장이 좀 열리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좀 반응이 오는 섹터가 에너지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중동발 충돌 우려가 커질수록 정유, 가스, 원유 생산, 에너지 인프라 관련 종목들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미국은 중동 불안이 커질수록 자국 에너지 공급망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는 구조인데요. 시장은 이를 미국의 에너지 패권 강화로 연결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보니까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에너지 섹터가 오른다고 해서 그 이유가 단순히 유가가 올라서는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더 본질적인 것은 공급망 재편인데요. 예를 들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복되면 시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곳, 정치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곳, 인프라가 이미 깔린 곳으로 가치가 더 올라가겠구나. 이 논리로 보게 된다면 미국의 셰일, 그리고 LNG, 정유, 운송, 저장 시설까지 모두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제부터 또 이어진, 그리고 지금 방금까지도 속보로 이어진 이 일련의 모든 이슈들이 사실 이 단기간의 뉴스가 아니라 또 향후 몇 달간 또 자금 흐름을 재배치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런 상황 속에서는 에너지 섹터 안에서도 차별화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원유 생산주는 유가 민감도로 움직이고 정유주는 정제 마진을 기대를 반영하고 가스주는 공급 대체 논리를 타게 됩니다. 여기 전력망과 방산, 운송보험, 해운까지 주변부 테마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오늘 이제 단순히 이제 에너지만 오른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에너지 안에서도 어디가 먼저 움직이고 또 어느 곳이 또 영향을 받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스타일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도 강한 언어와 압박 전략으로 협상 구도를 만드는 인물인데 이번 사안은 그 발언 직후 실제 군사 행동 보도가 결합됐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단순 발언이 아니라 정책 방향, 군사 행동 가능성까지 함께 가격에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면 오늘 이슈가 첫 번째로 소개드리는 이슈가 단순히 이제 전쟁 리스크가 아니라 이제 그 리스크가 어떻게 에너지 가격과 또 종목 흐름으로 이제 바뀌는가를 봐야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이 실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특히 어제장을 좀 기준으로 에너지 관련 종목 중 대표적인 움직임 종목 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어제 4월 7일장이었죠. 흥구석유가 가장 전형적인 흐름 보여줬습니다. 중동 긴장 이슈가 부각되면서 장 초반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유가 상승 기대가 반영되면서 단기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은 실적보다는 국제 유가와 지정학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테마주로 분류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현재 흥구석유 움직임은 좀 어떨까요? 이제 어제장 좀 좋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흥구석유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시장의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이건 기업이 좋아서 오른다기보다는 이슈, 유가, 그리고 테마, 수급 이 세 단계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할 건 단순히 이 종목이 올랐다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에 자금이 먼저 붙는 순간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실적주로 확산되는지입니다.
앞으로를 보면 중동 리스크가 단기 이벤트로 끝나지 않는다면 이런 테마성 종목은 계속 반복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리스크가 완화된다면 가장 먼저 꺾이는 것도 이런 종목이라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저희 속보가 또 나왔는데 이제 네. 종전과 이제 협상이 되자마자 이제 유가가 19% 정도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가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유가 상승에 강하게 이제 반응이 오는 또 종목이라서 오늘 장이 열렸을 때는 어떻게 좀 흐름이 이어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만큼 또 웃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오전에 이 이슈 때문에 장이 열리고 나서는 저희가 이따가 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